티키타카 이슈 크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 이슈크림 코너입니다. 저는 덕형 기자고요. 정은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둘이 하네요. 안녕하세요. 그러네요.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실감이 납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이 내용을 따라잡으려면 속보가 터지고 또 속보가 또 터지면서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크림에서 맥락과 관전 포인트를 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네요. 뉴스 먼저 듣고 오시죠. 이틀째 잠행하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SNS를 통해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 사퇴했죠. 그 하루 전에는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고요.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는 한데요.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예전부터 수도권은 여당의 험지라는 얘기가 돌았고요. 수도권 위기론까지 불거졌는데 과연 이 위기론이 실체가 있는 거냐를 두고 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었거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인사들은 지금 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도부에서는 이걸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다 큰일 난다. 이런 입장이 있었고 이에 반해 지나친 우려다.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위기론은 실체가 없다 맞서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진짜냐 아니면 과장된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수도 서울이라고 해도 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구청장 선거에 당대표들까지 등판하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게 총선 전에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고 또 민주당에선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갖고 와서 이게 과연 먹힐까 이게 관심이 높았었거든요. 네. 만약 여기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기면 당연히 그 기세를 몰고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7%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이겼죠.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참패다, 민주당의 압승이다, 완승이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는데 국민의힘에선 이대로 총선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당시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당내 임명직들 일괄 사퇴하면서 수습을 했고요. 대신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우리 혁신할 테니까 혁신이 출범시키고 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범했던 게 바로 인요한 혁신위인데요. 김기현 대표가 당시 좀 당을 좀 도와달라 전권을 줄 테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 필두로 해서 혁신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대표가 뭐 직접 나서서 당이 위기니까 우리 혁신 출범하고 이 인요한 혁신위에 힘을 좀 실어주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 많이 했죠. 그렇게 네. 출범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왔던 혁신안이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죠. 혁신위가 당내 징계를 받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등 대사면하겠다 이렇게 1호 안을 냈었고요. 그 이후에도 2호, 3호 등등 꺼냈는데 이 대사면안 빼고는 제대로 수용된 게 없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 친윤, 중진 등등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희생을 요구했던 혁신안은 아예 무반응이었거든요. 딱 누구를 특정해서 이제 혁신위에서 뭐 험지 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저격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눈치 싸움 하듯이 누구 하나 먼저 나서는 사람은 없었고요. 또 이제 그 얘기했던 당 지도부, 친윤, 중진의 사실 그 대표격이었던 게 바로 김기현 당대표였는데 김 대표도 처음엔 그냥 침묵하고 무대응하다가 기자들 질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빨리 밥을 먹으면 체합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었거든요. 네, 뭐 혁신안 내용은 차치하고서도 이 인요한 혁신위 입장에서는 정권을 준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출범을 할 때는. 도와달라면서. 네. 근데 뭐 정작 내놓으니까 선을 긋고 발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게 답답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뭐 언제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답을 달라 이렇게 시한을 주면서도 혁신한 내용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잘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도부가 나오니까 그럴 거면 그냥 날 공천관리위원장을 시켜라 이렇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이대로면 혁신위도 조기 해체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걸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거절했고요. 이후에 혁신안 수용도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혁신위는 그렇게 조기 해체, 조기 이제 퇴장을 하게 된 건데 뭐 그 전에 사실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를 불러서 만나면서 그렇다면 윤심이 김기현 대표한테 이제 혁신위가 아닌 김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구나 이런 해석도 나왔었거든요. 뭐 그렇게 혁신위가 물러나나 싶었는데요. 네, 혁신위는 떠났어도 혁신위가 남긴 메시지는 살아남은 겁니다. 혁신위가 조기 해체하게 된 그 이 상황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고요. 당 안팎에선 김기현 대표 사퇴 요구가 다시 한번 막 재점화되는 한편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 이런 맞대응까지 불거지면서 내홍이 이제 퍼졌는데 결정타가 또 바로 터졌습니다. 바로 3선 중진 윤핵관으로 일컬어지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었는데요. 혁신위의 희생 요구 39일 만이었고요. 장 의원은 최근까지도 부산에서 뭐 버스 수십 대를 대절해서 뭐 서울 안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 행사를 열고 보란 듯이 막 영향력을 그렇죠. 과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불출마하겠습니다 하니까 되게 갑작스럽고 놀라운 소식이었죠. 장제원 의원이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수를 친 거잖아요. 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사실 김기현 대표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는 김장연대라고 이제 스스로 일컬으면서 세과시를 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가깝다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좀 키워왔었는데 이렇게 장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발 물러나니까 당연히 시선은 안 그래도 이제 김기현 대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난리였는데 더더욱 이제 거취 문제로 쏠린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한 이틀째 집에도 안 들어가고 두문 불출하다가 그제 오후 늦게 SNS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거취 문제로 더 이상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혔고요. 총선 4개월을 지금 앞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의 사퇴.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비상이죠. 네, 이제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대표를 새로 뽑기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아마 그런 게 이제 좀 빠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냐 이게 좀 관건인데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까지 여러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국민의힘만 이런 내홍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 쪽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의지를 공식화했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설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전에도 약간 좀 군부를 떼는 듯한 느낌이었고 막 네. 주변에서 이게 뭐냐 정말 신당 만드는 거냐 아니면 그냥 경고 차원의 메시지냐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신당 창당하겠냐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더니 예라고 이제 답을 하면서 현재 신당을 창당을 준비하는 실무 작업의 초기 단계라고 직접 밝혔고요. 그전에는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렇죠. 직접 얘기를 했고 또 시기까지 특정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낙연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몇 석을 얻을 것 같냐 이런 질문에는 욕심대로라면 제1당 이렇게 명확히 목표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좀 날을 세우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총선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바쁘게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요즘 제일 뜨거운 이슈를 맥락 짚어보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슈크림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